시작해 볼게요. 별의 진화 한번 봅시다. 별의 진화.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1 때 했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했던 거에서 추가되는 건 뭐냐면 수치들을 좀 외워 주셔야 돼. 수치들을.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들을 암기할 거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메모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교재 딱 펴시면 결론부터 나와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별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야. 크게 두 가지. 질량 작은 거, 이 질량 작다는 게 태양이야. 태양 정도. 그 다음에 질량 크다,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거. 8배 이상 큰 별들이야. 그래서 성운에서부터 성간 물질이죠. 가스들로부터 중력 수축해서 별이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죽어가. 거성돼. 그 다음에 흩어져서 한가운데 핵이 백색외성이 남고요. 주변에 행성상성운으로 죽는다. 이게 태양의 최후죠. 근데 태양보다 크면 주계열이 있다가 초거성돼.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해서 중성절별 또는 블랙홀로 죽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세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별 탄생부터 갈게요. 별 탄생. 거기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탄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가스들이 중력 수축하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수소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 별이 딱 되는 거죠.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수축해서 주계열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질량이 크면 모든 진화 과정이 빠르다. 여기 메모를 합시다. 1번. 성운이 중력 수축으로 탄생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 성운이나 다 중력 수축해서 별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주변보다 큰 성운입니다. 이러한 성운들이 중력 수축해요. 이런 성운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해요? 이런 성운이 뭐야? 성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무슨 성운? 예시, 암흑성운 이렇게 써두세요. 암흑성운이 뭐냐면 내가 여기 서 있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에 가스 성분들이 쭉 있어. 성운,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이거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성운이 뭐냐면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성간물질은 뭔데? 성간물질은 우주에 떠 있는 먼지, 티끌, 얼음 이런 거. 이런 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근데 암흑성운은 뭐냐면 몰려있긴 몰려있는데 너무 빼곡하게 몰려있는 거야. 밀도가 엄청 커. 그래서 이 뒤편에 별이 있는데 별빛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얘가 흡수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밀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내가 우주 공간에서 이쪽 방향을 보면 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 괜찮죠? 그래서 우주 딱 보면 막 별이 막 빼곡해야 되잖아. 근데 특정 방향에 별이 없는 것처럼 까맣게 보여? 그러면 그건 누가 막은 거야. 그게 암흑성운이죠. 얘네들이 밀도가 크니까 여기서부터 수축하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납니다. 괜찮죠? 이거를 H열도로 보시면 H열도는 이렇게 돼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주계열 라인이 쭉 있는데 중력적으로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이렇게 쭉 되죠. 그죠?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서 수축하다가 주계열에 딱 포함됐다 별 탄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계열까지 왔습니다. 별이 태어났어요. 주계열 단계. 주계열성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는 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를 할게요. 수소핵 융합 반응 요거는 조건이 온도가 10의 7제곱 켈빈에 도달해야 돼요.
10의 7제곱 켈빈. 이거 써두세요.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수소핵을 융합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별이 되려면 가스가 중력 수축해서 1000만 켈빈이 넘겨야 돼. 그래야 수소핵을 융합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별이 됩니다. 괜찮죠? 근데 수소핵융합은 뭐냐면 화학식이 이렇게 돼. 수소핵 4개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어요. 헬륨. 이렇게. 헬륨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로 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그래. 수소핵 4개를 합쳐서 헬륨핵 하나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이 에너지량을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량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수소핵 4개를 합친 질량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사라져요. 헬륨으로 딱 변하면서 질량이 약간 사라져. 다시 수소핵 4개 합친 질량은 헬륨핵 하나보다 질량이 더 커. 그래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사라지면서 헬륨이 빡대. 그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어서 방출됩니다. 괜찮아? 이 사라진 질량, 이걸 델타 M,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질량 결손에다가 광속 2번 곱한 값, mc 스퀘어. 이렇게. 에너지는 mc 스퀘어.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죠.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인다. 계산은 나중에 문제에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공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주계열은 수소 핵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고요. 정역학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다 밑줄 그어두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 한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핵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핵융합을 하죠. 그러면 별은 구형이어서 중력이 항상 작용하는데 안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팽창하려는 힘, 기체 압력, 팽창력이 있어. 팽창력, 기체 압력. 여기서 에너지 계속 생산하니까 팽창하려고 하겠죠, 그죠? 요게 밸런스를 이뤄요. 비슷해요. 그래서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매우 안정적인 상태야, 주계열성은. 그래서 마지막 4번,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90살, 100살까지 살다가 죽으면 90살까지 살았다 이 얘기야. 지금 평균 수명 얼마니? 인간 평균 수명 얼마야? 몰라? 생물 안 해? 생물 선택했어? 인간 평균 수명 얼마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안 배워? 안 배워? 진짜 안 배워? 생물에서는 뭐를 배워? 인간을 배워? 아니야? 그럼 뭘 배워? 유전? 인간의 유전 이런 거? 동물도 나와? 인간. 그러니까 닌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식물도 나와? 동식물? 동물, 식물? 그럼 단원이 뭐 동물, 식물 이렇게 돼 있어? 아니야? 그럼 막 호흡 이런 거 배우잖아, 호흡. 그러면 동물의 호흡, 식물의 호흡 이렇게 나눠서 배워? 아니야? 왜? 뭐 동물만 쭉 배우고 식물만 쭉 배우고 그래? 아니야? 평균 수명이 지금 100살 넘었잖아, 그지? 아닌가? 거의 넘지 않았니?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더 늘어나나? 더 늘어나요? 무한정 늘어나? 아니야? 나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생물 아예 안 했거든. 생물 1도 안 했어요. 무한정 늘어나나? 안 늘어나? 한계가 있나? 없어. 이따 알려줘. 여기까지 괜찮죠? 일생의 대부분 여기 살고 여기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배웠어. 별의 일생을 거의 다 배웠어. 근데 여기 그림 2개 있죠. 이게 내부 구조가 조금 달라. 내부 구조가. 봐봐. 왼쪽이 태양이야. 태양 질량의 1.5배 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야. 이건 태양보다 큰 별이야. 태양은 한가운데 핵이 있어. 핵. 그리고 표면에 대류층이 있어. 표면에 대류. 여기 핵.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태양 가끔 나오잖아. 그럼 태양 표면을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 태양이 표면이 끓고 있어. 보글보글 이렇게. 그죠? 이게 대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전달하고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별의 내부는 뜨겁고 밖은 차가워서 대류한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이거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핵복대, 핵복대, 핵복대 뭐 이렇게 외워.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그죠? 표면에서 대류 일어난다. 태양은 그지? 여기. 별이 커. 별이 사이즈가 커. 1.5배 이상이야. 태양보다 커. 그러면 핵도 커. 핵도 크죠? 그럼 핵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 핵 안에서도 온도 차이 생겨. 그럼 여기서 대류하는 거야. 온도의 차이가 있을 때 대류를 하잖아. 물 끓인다고 생각해요. 물 끓여봐.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뜨거우니까 막 돌돌 끓잖아. 이렇게. 그죠? 핵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대류핵.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표면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별의 표면에. 됐어요? 내부 구조가 좀 달라. 주계열 단계. 근데 중요한 건 주계열 이후예요. 주계열 이후. 주계열 이후. 주계열 이후 단계. 주계열 이후에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태양 정도, 두 번째는 태양보다 큰 별입니다. 태양 정도부터 볼게요. 태양 정도 사이즈는 주계열을 떠난다고 하면 어떨 때 떠나? 태화야 어떨 때 떠나? 주계열 떠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주계열성의 조건이 뭐야? 수소핵융합. 그치? 핵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야 돼. 중심에서. 근데 주계열 떠난다. 주계열 이제 더 이상 주계열 아니야. 왜 그래? 수소를 다 썼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중심 구조가. 별이 있고 원래는 여기 한가운데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연료를 다 써서 한가운데에 헬륨밖에 안 남았어. 이 상태야. 바깥쪽에 수소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죠? 이 상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더 이상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럼 뭐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해서 이 한가운데가 수축하기 시작해. 이렇게. 중력 수축. 헬륨 핵 수축. 여기까지 그지? 됐죠? 여기가 수축하잖아? 얘가 이렇게 쫙 수축해.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게 수축되면 온도가 올라가. 연력학제 1법칙이에요. 시스템을 이렇게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요. 얘가 뜨거워지면서 주변을 달궈서 요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온도가 올라가.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몇 도까지 올라가? 10의 7제곱 켈빈. 원래는 주계열성에서 한가운데만 10의 7제곱 켈빈이 넘겨서 수소 핵융합이 여기서만 일어났었는데 주계열 끝나잖아? 그럼 핵이 수축하면서 주변을 달궈서 주변이 10의 7제곱 켈빈 넘어가.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 수소 껍질 연소. 껍질에서 연소한다. 연소가 핵 융합 반응을 연소라고도 표현해요. 연소. 그럼 주계열성에서는 한가운데에서 핵융합 반응하고 팽창하려는 힘이 수축하려는 힘이랑 중력이랑 밸런스 이뤄서 정력과 평형이었는데 바깥쪽에서 팽창하려는 힘이 있죠.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러니까 수축하려는 중력보다 팽창력이 더 커서 얘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 시스템이 압축될 때는 온도가 오르는데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표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적색으로 보입니다. 적색 거성이라고 하죠. 이거 적색 거성. 괜찮아?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어. 중심부랑 껍질이 나뉘어 있는데 중심부는 수축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을 결국에 하게 돼. 헬륨 핵 융합 반응은 10의 8제곱 켈빈. 1억 켈빈이 필요해. 1억 켈빈 넘어가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한다. 근데 껍질은 온도가 올라서 수소 핵 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수소 껍질 연소죠. 이건 10의 7제곱 켈빈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팽창한다. 근데 결국에 팽창하면 표면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여기는 10의 7제곱 켈빈, 표면은 온도가 낮다. 됐어. 근데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봐봐. 얘가 수축해. 그럼 헬륨 핵을 융합하게 돼.
그때는 탄소가 생겨요. 헬륨액 3개를 융합하면 탄소가 생겨. 그래서 여기 탄소가 딱 생겼어. 탄소. 뿅. 근데 바깥쪽에는 헬륨 구경하고 있고 수소도 구경하고 있어. 근데 태양의 한계, 태양은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 태양은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 상태에서 이제 죽어야 돼. 그럼 요 한가운데 핵이 한가운데 뿅 남고요. 이렇게 탄소. 요게 백색 외성이 되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수소랑 헬륨이 버티지 못하고 불안정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요걸 행성상성운 이렇게 얘기해요. 행성상성운. 태양이 죽었습니다. 괜찮아? 됐어요? 괜찮아? 태경아 졸려? 너무 쉬워? 너무 쉽지? 태양의 최후입니다. 요거. 근데 태양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보다 크면 여기까지 똑같아. 다시 태양이었으면 이게 한계죠. 이게 끝이야.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근데 태양보다 크잖아? 그럼 탄소 생겼어. 여기서 수축해. 그러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탄소핵을 융합시키려면 막 6억 켈빈, 8억 켈빈 이렇게 필요해.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탄소핵을 융합시켜. 그럼 산소, 네온, 규소 이런 게 계속 생겨. 그래서 새로 한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원소가 생겨요. 탄소도 생기고 산소도 생기고 네온도 생기고 마그네슘, 규소 이런 거 다 생겨. 그러다가 결국에 뭐까지 생겨? 철까지 생기게 됩니다. 철. 여기서 이제 나뉘게 되는데 태양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가운데 철이 생겨요. 철까지 생기고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새로운 핵융합을 계속해서 만들어.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 핵들을 계속 합쳐서 무거운 원소를 계속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어. 철. 근데 바깥쪽도 온도가 계속해서 오르겠죠. 왜냐면 한가운데가 계속 수축하면서 달궈지니까 바깥쪽도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 껍질에서. 여기서도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 계속 커져. 이게 초거성이죠. 초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정해서 이게 버티지 못하고 터져 나가죠. 그래서 한가운데 핵이 딱 남고 터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생긴다. 그리고 남은 이 한가운데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경로였습니다.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됐어요? 요거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방금 했던 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철도상에서. 요거는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16쪽에 따라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따라 그리세요. H철도에. 그려볼게요. 오케이. 주계열 라인이 있어요. 주계열 라인. 이렇게. 케이스가 총 5개인데요. 5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질량이 되게 작아. 질량이 굉장히 작아. 어느 정도로 작냐면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 보다도 작아. 태양 질량의 0.08배 보다도 작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력적으로 수축해요. 수축하다가 주계열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1000만 켈빈. 10의 7제곱 켈빈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수축해도 1000만 켈빈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서 구형은 이뤘어. 구체를 이뤘어. 근데 아무리 수축하더라도 1000만 켈빈이 안 돼. 수소행위가 안 일어나. 그러면 그냥 이 구체 형태로 그냥 우주공간에 떠서 죽은 거야. 그냥. 이걸 갈색외성이라고 합니다. 끝. 갈색외성 끝.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낼 게 없지, 그지? 두 번째도 비슷한데. 두 번째.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단 커. 근데 0.26배보단 작아. 어떻게 되냐면
얘는 중력 수축하면 주계열성까지는 도달해. 주계열성이 돼서 살아가. 근데 거성이 되려면 껍질 연소를 해야 돼. 껍질 연소. 헬륨액이 수축하면서 바깥쪽을 달궈서 바깥쪽에 껍질 연소 일어나서 팽창해야 되거든. 그게 안 돼. 질량이 작아서. 그래서 그냥 한가운데가 수축하면서 백색유성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성이 안 돼. 껍질 연소 일어날 정도의 질량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너무 단계가 작으니까. 3번. 이게 제일 유명하죠. 태양이죠. 태양. 0.26배에서 8배 사이. 태양이죠. 태양. 태양은 어떻게 된다고? 중력 수축해요. 주계열 도달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할까? 태양. 주계열에서 오래 살아요. 오래 삽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100억 년 정도 삽니다. 100억 년. 태양의 수명 100억 년. 외우셔야 돼요. 100억 년. 근데 거성이 돼. 거성. 그러다가 불안정해서 맥동 변광하다가 맥동 변광 뭐라고? 거성이 됐어. 근데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지다 보면 표면이 온도가 낮아서 중력이 더 셀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수축해. 그럼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팽창해. 수축해 팽창해 수축해 팽창 이렇게. 거성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여서 왔다 갔다 심장 뛰듯이. 그럼 밝기가 변해요. 맥동하면서 밝기가 변해. 변광성. 그지? 그러다가 터져 나가는 거죠. 한가운데 핵이 백색성이 되는 거지. 뿅. 그리고 주변에 바깥쪽 물질들은 주변에 행성처럼 분포한다. 행성상 성운. 태양의 최후입니다. 마지막 4번 8배 이상일 때 8배 이상일 때 한번 볼게요. 8배 이상일 때는 중력 수축이 되게 빨라. 슉. 되게 빠르게 수축 빠르게 했어. 이 상태에서 얼마 못 살고 여기서 얼마 못 살고 초거성이 또 됩니다. 초거성 왕 초거성. 그 다음 어떻게 돼? 초신성 폭발하면서 죽습니다. 죽어요. 초신성 폭발하면서. 근데 죽을 때 중성자별로 죽을 수도 있고 블랙홀로 죽을 수도 있어. 블랙홀. 중성자별로 죽을 때는 어떨 때 죽냐면 질량이 8배보단 큰데 25배보단 작을 때. 이때는 중성자별로 죽고요. 블랙홀로는 어떨 때 죽냐면 블랙홀이 최후가 되려면 질량이 엄청 커야 돼. 25배보다 커야 돼.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커야 돼. 진짜 큰 별은 블랙홀로 죽는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였습니다. 질문 있나요? 별로 안 어려웠지? 괜찮죠? 할만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에너지원이 있는데요. 에너지원 잠깐 볼게요. 에너지원 217쪽입니다. 217쪽. 지금 원시별의 에너지원부터 돼 있어. 원시별이 뭐냐면 여기서 수축할 때, 이렇게 중력 수축할 때, 요때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지? 핵융합은 아직 못하죠. 그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원시별의 에너지원이다. 그러면은 주계열 딱 도달하면 이제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메인 에너지로 쓰는데 수소 원자핵 4기가 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1000만 켈빈 여기다 밑줄 1000만 켈빈 밑줄. 그 다음에 화학식 써두세요. 4개의 수소 원자핵 합쳐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든다. 그러면서 에너지 생긴다. 이렇게 화학식 써두세요. 화학식. 됐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위에다 쓸까? 위에다? 4개의 수소 원자핵 합쳐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에너지 생겨요. 근데 그 에너지량은 어떻게 한다고? 사라진 질량에 광속 2번 곱한다. 이게 에너지량입니다. 됐지? 근데 수소 핵 융합에 종류가 2개가 있어. 다시 이 반응식 하나 있죠. 이거 화학식 이거. 이 수소 핵 융합을 할 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PP 반응, 두 번째는 CNO 반응인데 봐봐. 그림을 잘 봐야 돼.
왼쪽 그림이 PP 반응이야. P가 양성자를 의미해요. P. 양성자 반응이야. 화학했니? 화학했어? 수소 원자 핵이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잖아.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랑 똑같은 뜻이야. 수소 원자 핵 이꼴 양성자 핵. 그지? 그래서 양성자들 4개 모여야 돼. 그래서 헬륨 원자 핵 생기는 거야. 근데 사실 4개 모이는 게 아니야. 봐봐. 왼쪽 그림 봐봐. 수소랑 수소가 합쳐져. 그럼 헬륨 될 것 같은데 헬륨이 안 되고 중수소가 돼. 중수소. 그러면서 에너지가 살짝 나오는 거야. 중수소. 근데 여기에 수소가 또 붙어. 그러면서 헬륨 돼. 다시 이쪽에서도 수소 합쳐서 중수소. 그 다음에 여기다 수소 또 붙어서 헬륨. 이 헬륨이랑 헬륨 붙어서 헬륨. 완전한 헬륨. 그러면서 수소 2개 나와. 그럼 PP 반응의 화학식을 써볼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6개의 수소 원자핵 합쳐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수소 원자핵 2개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서 에너지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R자식만 남기면 이해 되는 거지. 이게 R자식. 이게 PP 반응. 이 PP 반응은 작은 별에서 주로 일어나. 작은 별. 작은 별에서는 양성자들끼리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양성자들끼리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지? 근데 큰 별은 어떠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뭐 회사라고 해볼까? 회사? 나중에 회사 갈 거니? 안 갈 거야? 회사 작은 회사 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일 다 해야 돼. 그지? 큰 회사 가면 어떻게 돼? 사람들 많지. 그지? 그럼 막 도와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큰 거야. 큰 별이야. 그죠? 근데 큰 회사 가도 안 좋대. 그지? 회사는 일단 다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회사 하나 차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회사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큰 회사면 헬륨이 1개미야. 헬륨이 일해야 돼.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누가? 탄소, 질소, 산소가 도와줘. 그래서 봐봐. 여기 탄소 있어. 근데 여기랑 이 탄소가 수소랑 결합해. 수소. 그러면서 이제 질소 돼. 그리고 얘가 또 변해. 탄소로 질소, 산소, 질소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 이 사이클 안에 수소 이거 지우자. 그림 지워야겠다. 사이클 안에 여기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이렇게 수소 4개가 들어가. 그러면서 헬륨이 하나 뿅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가. 이 R자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R자식은 뭔데? 이거. 이 R자식에 영향을 안 주고 반응을 도와주는 걸 화학에서 촉매라고 하죠. 촉매 역할을 합니다. CNO가. 도와주는 거야. 네. 에너지 생성을 도와준다. 큰 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큰 별에서. 됐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주계열성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계열 이후에 거성 단계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의 핵 융합이 일어나죠.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건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요. 뒤에 뭐 나오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간단하게만 물어봅니다. 간단하게만.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였는데 질문 있나요 혹시?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내가 아까 했던 것 중에 그 수치들 있지? 밑줄 그으라고 했던 그 수치들. 수소 핵융합 반응 1000만 켈빈,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태양 질량의 8배 이런 수치들을 외워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래프 하나만 그리죠. 그래프 하나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봐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태양정도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정도 별 핵이 있고요.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리고 핵에서 표면까지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돼. 이렇게. 이게 내부 구조야. 태양정도.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된다고? 핵도 커서 대류핵이 있다. 핵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표면까지 복사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게 태양보다 큰 별. 그죠? 근데 태양 정도인 별에는 PP 반응이 우세.
태양보다 큰 별은 CNO 반응이 우세해요. CNO 반응이 우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프가 나오는데 시험에 중심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봐. 에너지 생성량. 근데 태양보다 작으면 PP 반응이 일어나고 태양보다 크면 CNO 반응만 일어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별 내부에서는 PP도 일어나고 CNO도 일어나. 둘 다 일어나. 둘 다 일어나는데 작으면 PP가 우세하고 크면 CNO가 우세하다는 소리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PP, CNO. 이렇게. 이게 에너지 생성량이야. 그래서 봐봐. 별이 작아. 그럼 중심 온도도 낮아. 그러면 중심 온도가 낮으면 예를 들어 이 정도 온도라고 볼까? 이 정도 온도라고 보면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보다 PP로 생성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소리야. 괜찮아? 근데 중심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큰 별은 중심 온도도 높거든? 그러면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추가로 암기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워줘야 될 사항은 요거. 요 교점. 교점의 온도가 중심 온도가 대략 1800만 켈빈. 1800만 켈빈.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PP가 우세하니 CNO가 우세하니가 나뉜다. 그리고 마지막 암기사항,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켈빈. 태양의 중심 온도 얼마? 1500만 켈빈. 아, 외울 거 많다, 그지? 태양을 다 외워줘야 돼. 태양 관련된 물리량은 다 외워야 돼. 여기까지가 자주 나오는 자료 해석이었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